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 강사 김효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바닷속 여행을 위한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사진이 한 장 보이시죠?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에서 촬영된 사진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모습으로 선정 발표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의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진의 제목은 푸른 구슬입니다. 사진에서 푸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바다고, 흰색이 구름, 중간에 녹색과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이 대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고 그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지구에 이렇게 바다가 많지만 바닷속을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닷속 세상이 궁금한 사람들은 동화 속에서 또는 만화 영화와 연극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상상했습니다. 자, 잠시 아름다운 바닷속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장소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문섬이라는 곳입니다. 문섬은 연산호 군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저도 첫 스쿠버 다이빙을 이곳에서 했는데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와 숨을 뱉을 때 나온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요. 그렇게 처음 해보는 경험에 엄청 흥분되는 순간이지만 한편으론 차분해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이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육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잠수복입니다. 잠수복의 소재는 흔히 네오프렌이라고 부르는 합성 고무입니다. 왼쪽의 습식 잠수복은 잠수복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 물이 체온에 의해 데워져서 보온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지 않고 피부와 잠수복 사이에 공기가 있는 오른쪽의 건식 잠수복이 훨씬 더 보온이 잘 됩니다. 그럼 잠수복을 왜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옷을 입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멋진 옷을 입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력이 있어 몸을 더 잘 뜨게 해줍니다. 잠수복은 두껍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인데
특히 바위가 많은 바다에서는 다치지 않게 피부와 몸을 보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보온입니다. 물속에 있다 보면 열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열 손실이 심해지면 저체온증, 근육 경직 등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표층해수의 온도 분포인데요. 겨울철이 15도 안팎, 여름철이 25도 안팎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역, 겨울철,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건식 잠수복을 입어서 보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스크는 물안경으로 눈과 코를 덮어 물속에서 시야를 확보할 뿐 아니라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잘 안 맞으면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코로 숨을 쉬면 물이 코로 들어가서 당황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고 뱉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스노클은 얼굴을 물속에 넣었을 때 숨을 쉬게 도와줍니다. 사진처럼 마스크 옆에 스노클을 장착하고 입에 물면 스노클의 윗부분이 물 밖에 나와 있어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물밖 공기가 입 안으로 들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흔히 오리발이라고 알고 있는 핀입니다. 오리발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물의 저항을 이기고 더 큰 추진력을 얻게 해줍니다. 물속에서 물체를 들어보면 공기 중에서 드는 것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같은 물체를 물속과 물 밖에서 용수초 저울로 무게를 재보면 물속에서 더 작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 부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력이란 물속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물속에서 물체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 부력이 작용합니다.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물체는 물 위에 뜨고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중간에 위치하고 부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물체는 가라앉게 됩니다. 부력이 더 큰 상태를 양성부력, 부력과 중력이 같아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는 상태를 중성부력, 물에 가라앉는 상태를 음성부력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은 염류의 농도 때문에 밀도가 커져서 민물에서보다 몸이 더 잘 떠오릅니다. 여기에 잠수복까지 입으면 부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나부로 만든 무거운 웨이트를 몸에 차서 부력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 웨이트는 자신의 몸무게에 맞춰 채웁니다. 스킨 스쿠버 다이빙은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합친 말인데요. 이렇게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잠수복만을 착용하고 물 표면이나 또는 얕은 수심에서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빙을 스킨 다이빙 혹은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스킨 다이빙 장비에 공기통과 호흡기 등 수중에서 호흡할 장치의 도움을 받아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호흡하는 다이빙을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수중에서도 호흡을 하기 위해 공기통이 필요합니다. 이 공기통은 주로 가볍고 녹이 안 생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데 육상에서 주변의 공기를 압축해서 넣습니다. 오른쪽 장비는 호흡기인데 공기통과 호흡기를 연결하여 공기통 속의 고압의 공기를 2단계에 걸쳐서 주변의 압력으로 낮추어 수중에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 표면에서 1기압이던 공기의 압력은 수심이 10m 증가할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변형이 쉬운 페트병은 물속 깊이 들어가면 높아진 압력에 의해 찌그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심이 얕아지면 압력이 줄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서 호흡으로 뱉어낸 공기방울은 물 표면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른 이러한 공기의 변화는 귀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는 등의 간단한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심하게는 질소 배출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감압병, 폐포 파열, 공기색전증, 산소 중독 등으로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몸이 상승하지 않도록 부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부력을 조절하여 자유롭게 다이빙을 하는 장비는 부력 조절기를 이용합니다. 부력 조절기는 물고기의 부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비 내부에 있는 공간에 공기를 넣으면 몸이 뜨고 공기를 빼면 가라앉게 해줍니다. 공기를 넣거나 빼야 하기 때문에 공기 탱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 탱크와 연결된 호흡 조절기에는 게이지를 연결할 호스가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기 탱크 속 남아있는 공기량을 체크할 잔압계, 현재 수심을 알 수 있는 수심계, 방향을 체크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시계나 다이브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이빙 시간, 수온 등을 체크하면서 안전한 다이빙을 돕습니다.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신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곳이 없는지 상태를 서로 확인하는 경우에 OK의 의미로 이런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내밀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판을 이용해서 글로 적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바닷속 환경은 육지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의 도움을 받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곳을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바닷속 여행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닷속 여행을 위한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